자, TAT 1급 제 66회차 실무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 신고 누락분의 확정 신고 반영입니다. 이 문제도 필수로 나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TAT 1급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2-1번은 무조건 수정 세용이선서를 이제 하고 발행하는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이에요. 국룰이에요. 이거는 TAT의 국룰. 그 다음에 2-2번은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메인 매천표 입력하고, 부가세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산 때려놓고, 그렇게 나오는 문제고, 부선명세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부선명세서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 하면은 무조건, 부가세 신고 나온다 하면은 가산세 낀가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무신고했다든지 아니면은 수정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정 누락을 했는데 이렇게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정 신고 누락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누락한 자료이다. 지금 보니까 자료 1번에 2건이 누락됐고 자료 2번에 1건이 누락이 됐는데 그 중에 매출 중에서 영세율이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1. 자료 1은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사용회사서다. 그 다음에 자료 2는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화장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선물할 화장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계정 과목 뭐예요? 그렇죠. 접대비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불공이에요. 거래처에 선물할 거 불공이죠. 그래서 불공 때려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위 거래 내용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 4번 이거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고 미납이수는 92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버리는 걸로 합니다. 아마 원단위 미만은 버림이니까 아마 끝에 대체로 한 몇천 원 나올 거예요. 요렇게 딱 해라 라는 뜻인 거죠. 세액 자체를.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까지 한번 봅시다. 누락된 자료를 입력하세요. 가산세를 이용하여 부가세 확정신고서 작성하세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8월 18일로 해줍니다. 자, 발급은 언제 했냐? 9월 22일에 발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잖아요. 한 달이 넘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발행할 수 있는 기한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일단 예정 신고 누락이긴 하거든요. 일단 늦었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지연 발급된 것도 사실 변함이 없죠. 원래는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9월 22일에 발행했으니까 다음 달 10일에 해당하는 월합계 사용회산서 기한도 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 발급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 영세입니다. 품명은 그냥 적을게요. 그냥 2-2이라고 적을게요. 공급 가액은 얼마냐? 750만원. 코드는 산미청정기입니다. 전자 넣고요. 분계는 뭘로 했지? 외상으로 했나요? 외상으로 했죠. 다 외상 또는 혼합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이냐? 끝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부가세 신고서를 이제 반영할 때 지금 실질적으로 얘는 예정 누락이거든요. 예정 누락이라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예정 누락 반영을 할 거예요. 자, 볼까요? 예정 누락을 이제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럼 반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만약에 반영 안 하면 이 문제 다 틀리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내가 쓰기로 넣으면 돼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정 누락 반영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에 네모 칸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예정 누락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능 모음에 클릭해요. 기능 모음에 클릭하면은 예정 누락이라고 있어요. 편집 이제 컨트롤 2번 단축키는 컨트롤 2번 기억해 주시고요.
예정 누락을 할 때 여기 예정 신고 누락분 입력에 그 확정 신고 때가 우리가 10월 달잖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 누락분 신고 대상 월을 10월로 잡아줘요. 그러고 나서 확인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락이라고 뜨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수기로 그냥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결과치가 맞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월 24일 겁니다. 9월 24일 거도 똑같이 지금 월합계 세용계산서 발행 일자가 넘어버렸어요. 지금 10월 12일이잖아요. 근데 10월달 거를 여기에 이제 날짜를 보면은요. 근데 만약에 10일이 만에 공휴일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전송 일자를 다음 날까지 미뤄져요. 국세기본법에 있어요. 근데 10월 10일이 언제예요? 당시에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얘는 발행 기한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났기 때문에 또 지연 발급이 돼요. 그래서 얘도 10월 12일에 했으니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왜요? 발행하는 월합계 세용계산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봐줘야 돼요. 이거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봐야 되고요. 그다음 매출과세 잡아줍니다. 분명은 이렇게 하고 공급 가액 넣어줍니다. 950만원에 95만원. 이거보다 하늘 청정기 전자 넣어주고 분계 외상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이 네모칸 하고 기능 모음에 여기 예정 누락 자 클릭합니다. 10월로 잡아줘요. 이렇게 하면은 예정 누락분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 발행 기한도 지났어요. 그래서 지연 발급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월 27일자 거. 자, 아까 우리가 그 홈플러스 아까 보면은 선물과 가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래서 우리는 접대비로 해가지고 불공 처리해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54 불공으로 해요. 그럼 뭘로 하면 돼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잡아요. 공급 가액 잡아요. 130만원. 분명은 그냥 2-2로 그냥 넣을게요. 나중에 실무수행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홈플러스입니다. 전자 넣고 분계는 외상으로 했죠. 이거 혼합이에요. 이거 외상 잡으면 안 돼요. 이거 미지급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고 대변에 미지급금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이 계정 과목 이거 절대 외상 매입금 잡으면 안 돼요. 외상이라고 해서 이거 방심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긴장해가지고 막 외상으로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그런 경우 진짜 있어요. 그래서 꼭 긴장하지 마세요. 진짜로.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예정 누락 반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돼요. 눌렀잖아요. 확인. 그럼 누르고 나가요. 나가고 그 다음에 1번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봅시다. 2번은 이제 우리 부가세 신고서 이제 예정 누락분 반영할 거예요. 자, 부가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입력을 했는 예정 누락분 명세입니다. 예정 누락분은 이제 세용계산서,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용계산서, 그 다음에 매입 쪽에 있는 불공 접대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정 누락을 반영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이제 메인 매출전표에 예정 누락을 넣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만약에 반영이 안 돼 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130만원짜리는 불공이잖아요. 요 차관계에서도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요거 반영된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이거는 불공일 때만 확인해 줘요. 사실 확인하는 거는 몇 초 안 걸려요. 선생님 이거 확인할 시간 없어요. 몇 초 안 걸려요. 2초? 3초? 면 돼요. 90분 중에 2초, 3초를 확인할 수 없다고 큰일 났는데 선생님 볼 시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2초, 3초 정도면은 볼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자, 가산세액 자 클릭합니다.
자, 우리는 가산세를 어떤 건 넣을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세무센서 발급일자가 넘었죠. 예, 넘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연 발급 쪽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공통으로 지금 예정 때 누락을 했잖아요. 예정은 누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신고는 한 상태예요. 신고는 한 상태인데 누락이 된 거니까 신고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 신고불성시, 과소 초과환급 신고, 신고불성시라 그 다음에 납부도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불성시일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납부지연 이렇게 총 3가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정 누락분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되는데 이거는 몇 번 단위에 볼 거냐면은 매출세액은 7번 단거 보면 되고요. 매입세액은 12번 단거 보면 되는데 이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은 뺄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연발급은 얼마냐? 1,700만원에 1% 잡아줍니다. 아까 왜 1,700만원에 1%냐면은 지금 과세 쪽도 지연발급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 쪽도 지연발급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금액 1,700만원에 1%만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불성시 쪽으로 한번 봅시다. 자, 세액은 이거죠. 매출세액 95만원. 근데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번 단에 이거를 빼줘야 되는데 요게 불공이라 가지고 이제 차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신고 불성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10%만큼 추가로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부가세액을 2번 때린다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감면율을 잡아줍니다. 감면율은 75% 감면이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25%만 부담하면 돼요. 그리고 신고불성실은 반드시 원미만 절차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미만 절차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자, 23,750원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원미만 절차하세요 라고 돼 있어도 사실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금액을 얼마 넣냐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값 넣어줘요. 95만원이고 세액은 얼마? 23,750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같은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죠. 예전 이름은 납부비성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만분의 2.2 곱하기 미납일수 며칠이냐면은 92일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나는 쓰기로 그냥 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19,228원 나오네요. 대부분 날짜 잡고 많이 이제 하거든요. 특히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95만원 똑같이 잡고 그럼 납부기한이 떠요. 당초 납부기한은 이기 예정 신고기한 2023년 10월 25일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한 날이 2024년 1월 25일 90일 나오죠. 근데 사실 요거는 중요치 않고요. 미납일수를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거는 날짜가 이제 하루 정도 다르다라고 하면은 당초 납부기한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맞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19,228원이라고 뜨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한 거. 뭐냐면은 근데 제일 빠져먹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연 발급하고 그다음 신고가 잘못됐으니까 신고 불성실 그 다음에 납부도 잘못됐으니까 납부 불성실이 그 다음 이름이 납부 지연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냐? 영세가 빠졌어요. 영세율, 과세 표준, 불성실 가산세.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것도 많이 빠져먹기 쉽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세에서 이제 발생된 금액으로 이제 보아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아까 영세 금액이 이제 5번란에 이제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되는 금액 1,700만원에서 아까 950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 750만원이었죠. 영세는 수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 수출하고 영세도 둘 다 똑같은 영세고요. 거기에 1000분의 5만큼 잡아요. 거기에 감면율은 25%만큼 잡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750만원에 곱하기 5 나누기 1000 이렇게 해줘요. 37,500원에 0.25 얼마냐면은 9,375원이 됩니다. 요것도 추가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세율 관련된 불성시가산세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되고 금액은 750만원 넣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컴퓨터가 자동 계산해줘요. 해주고 거기에 25%만 추가로 이제 부담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37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가산세는 얼마냐면은 22353원이 되겠습니다.